피디님 혹시 그 악궁 확장 장치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주변에 치아 교정을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많이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교정 상담을 해보면은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악궁 확장 장치. 뭔가 생긴 것도 되게 무시무시하게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 궁금하시잖아요.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하라 그러면 뭔가 더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악궁 확장 장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 그럼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고 또 안 해도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런 거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먼저 악궁 확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상악, 위턱을 보통 상악이라고 하잖아요. 상악을 넓혀주는 장치가 악궁 확장 장치예요. 근데 상악을 어떻게 넓히냐면, 우리가 이제 얼굴뼈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상악은 두 개의 뼈가 붙어 있습니다. 좌우에 오른쪽 왼쪽 상악에 두 개가 붙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봉합, 수처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붙어 있는 거를 벌리면 두 개의 뼈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턱을 이런 봉합을 벌려줘서 옆으로 넓혀주는 그런 거를 우리가 악궁 확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악은 뼈가 하나예요. 뼈가 하나라 하악은 악궁 확장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면 뼈가 하나인데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상악은 뼈가 두 개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고, 그것을 벌려주는 장치가 악궁 확장 장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악궁 확장 장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타입인데, 이 왼쪽은 치아를 지지로 해서 위턱을 양쪽으로 벌려주는 그런 장치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RP 장치라고 해요. Rapid Palatal Expander라고 해서 급속 구개 확장 장치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왼쪽은 이제 보통 소아에서 많이 쓰는 그런 디자인이고, 오른쪽은 이제 성인에서 쓰는 디자인인데, 성인의 경우에는 이게 봉합이 좀 강하게 붙어 있어요. 위턱을 벌려주기가 좀 힘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아만 지지로 해서 벌려주면 잘 안 벌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입천장에서 미니 스크류, 교정용 스크류 장치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심어서 그거를 지지로 해서 위턱을 좌우로 벌려주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니 스크류가 들어가니까 미니 스크류 어시스티드 RP 이렇게 불러요. MARP 혹은 이제 마르페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는 성인에서 주로 쓰는 장치다. 그 악궁 확장 장치의 디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대부분 원리는 이런 형태의 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악궁, 상악궁을 이렇게 넓혀줘야 하는 거는 도대체 언제 넓혀야 되는지, 이거를 이해하려면 정상교합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교합자의 사진인데, 이 정상교합이라고 하는 거는 치아들이 가장 긴밀하게 서로 물릴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위턱이 아래턱을 이렇게 감싸는 형태입니다. 위에 치아가 아래 치아를 감싸고, 그러니까 위턱이 아래턱보다 더 넓다, 정상교합은. 그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 한번 볼게요. 이 환자분은 아래턱에서 넓죠, 위턱이 좁죠. 이런 걸 우리가 반대교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금니 쪽이 구치부에 반대교합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교정치료 한다는 거는 정상교합을 만드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위에 치아들은 이렇게 넓어져야겠죠, 밖으로. 이렇게 넓어져야지만 아래를 감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악궁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 반대교합이 이렇게 심한 경우는 치아만 밖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여기가 경계가 여기인데 치아가 밖으로 나가다 보면은 치아가 뼈를 벗어나겠죠. 그러면 사실 치은퇴축이 오고 치아를 오래 쓰는데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치아를 밖으로 나가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 위턱을 좌우로 벌려서 이 턱뼈하고 치아를 같이 넓혀주면 치아가 턱뼈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로 이런 정상교합을 만들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악궁 확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반대교합이 심하지 않다? 그러면은 사실은 치아만 움직여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정상교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반대교합이 심한 경우는 치아를 많이 움직여야 되고, 턱뼈가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데 그 턱뼈에서 벗어날 정도로 치아를 많이 움직여야 된다면, 그런 경우는 악궁 확장을 해야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교합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악궁 확장이 필요한 경우가 이 반대 교합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냐면요, 이렇게 아래 어금니가 안으로 쓰러진 경우에 그래요. 이분은 사실은 이 위에가 아래를 덮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위에가 아래를 덮어서 이거는 확장이 필요 없지 않나 싶지만, 실제로 아래 치아를 보면 안으로 굉장히 누워 있어요. 이렇게 하악이 치아들이 어금니가 안으로 누워 있는 거는 상악이 폭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상악이 폭이 좁은데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저작이 되려다 보니까 아래가 이렇게 안으로 누워 있는 거죠.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A 같은 경우가 이제 상악이 좁은 거죠. 위에가 좁고 아래가 넓은 건데, 근데 이 경우에 이제 보상성으로 어금니를 씹히기 위해서 윗니는 약간 바깥으로 눕고요, 아랫니는 이렇게 안으로 눕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B 같은 이런 상황이 언제 벌어지냐면 위턱이 좁기 때문에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누워있으면 그래도 위아래가 씹히긴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대로 그냥 있으면 되지 왜 꼭 이걸 넓혀야 되느냐, 이렇게 안으로 누워있는 치아들은 치주적으로 좋지 않고
치아를 건강하게 오래 쓰는 데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세워주는 것이 장기적인 치아 건강에 훨씬 더 좋게 돼요. 너무나 누워있는 치아들은 사실은 좀 세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치아가 이렇게 기울어진 경우는 뭐가 안 좋냐면은 어금니의 안쪽 교두가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진 교두가 아래턱으로 움직일 때 아래 치아하고 간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턱 관절에 좋지가 않습니다. 하악이 안으로 누워있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치아 건강에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상악이 이렇게 밖으로 누워있는 거는 턱 관절 건강에 좋지가 않으니 이런 것들은 교정 치료를 한다 그러면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위에는 밖으로 누워있고 아래는 안으로 누워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악공 확장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지만 누워있지도 않으면서 교합 정상적으로 맞물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어금니가 쓰러져 있으면 악공 확장을 통해서 위아래 이를 세워줘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게 전후 영상인데요, 그 회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는 걸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래 어금니 보시면 누워있던 어금니가 이렇게 일어나죠. 일어날 때 위에가 이렇게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가 이렇게 넓어질 때 치아 뿌리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죠. 이렇게 위에가 넓어져야지만 아래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아랫니를 세우고 위에 치아가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만약에 이 상악공이 넓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치아가 잇몸표 밖으로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치은퇴축이 온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윗턱이 좀 넓어져야지만 아래를 어금니를 건강하게 세워서 오래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치료 케이스도 한번 보시면 반대교합이죠. 보시면 위에가 여기 보면 좁고 아래가 더 넓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악공 확장을 통해서 넓히고, 그러면 치료 후에 이렇게 넓어졌죠. 그러면은 이렇게 윗니가 아랫니를 덮는 건강한 정상교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환자 케이스인데, 보시면 치료 전 사진을 보시면 어금니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워 있는 거죠. 누워 있을 때 이걸 세우기 위해서는 위에를 이렇게 악공 확장 장치를 통해서 넓혔죠. 그럼 윗턱이 좀 넓어지면 이렇게 누워있던 어금니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죠. 아래가 누운 정도가 심하다 그러면 많이 넓혀야 되고, 건강하게 많이 넓히려면은 뼈 자체를 넓혀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악공 확장 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악공 확장 장치 자체만으로 보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고 이걸 꼭 해야 되나 싶지만, 이런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예전엔 다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전신 마취를 하고 윗턱을 이렇게 벌려주는 수술을 했었거든요. 수술보다는 사실은 미니스크를 통해서 악공 확장 장치를 넓혀주는 게 훨씬 더 좀 좋은 선택인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반대 교합이면은 뭐 조금이라도 반대 교합이 있으면 항상 악공 확장 장치를 그럼 사용해야 되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또 예를 한번 보시면 악공 확장 장치를 안 한 분이고 교정용 와이어만을 이용해서 조금 악공을 발육시켜준 분이에요. 보시면 좀 넓어져 보이잖아요. 왼쪽보다 오른쪽이 좀 넓어져 보이는데 이 정도는 사실은 악공 확장 장치를 안 해도 가능합니다.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모든 경우에 꼭 악공 확장 장치를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환자분 보시면 여기 반대교합이 있죠. 거꾸로 물리는 반대교합이 있는데 이 정도가 심하지 않죠. 그리고 어금니는 괜찮은데 지금 앞니 부분만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좁은 악공을 와이어를 통해서 혹은 고무줄과 와이어를 통해서 발육을 좀 시켜주면 이렇게 좀 넓어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반대교합은 충분히 고칠 수가 있죠. 악공 확장 장치 없이도. 그래서 항상 뭐 조금이라도 거꾸로 물리는 게 있으면 악공 확장을 해도 그런 건 아닙니다. 심한 경우 와이어나 브라켓만으로는 조금 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도가 좀 심한 분만 악공 확장 장치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상악이 하악에 비해서 좁은 경우, 좁은데 그 정도가 치아만을 움직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치아와 뼈를 같이 넓혀줄 필요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악공 확장 장치다. 우리가 이제 정상기압을 만들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하는 것이 내 치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쓰는 데는 유리하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또 설명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